오전 6시 반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발이 차가운 마루 바닥에 닿는 순간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핵심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몇 초가 운명을 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 속에서 연골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습니다. 71세 최미경님, 이분은 22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올해 봄 동네 경로당 계단을 오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다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들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저는 MRI 촬영을 지시했고 결과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고 있습니다. 3주 안에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전한 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그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온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최미경님은 그날부터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가족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장보기도, 산책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미경님은 특별히 위험한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에 물이 가는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건 절대 안 했습니다.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아침을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하셨을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무릎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무릎 관절에는 2에서 4mm 두께의 연골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이 연골이 하루에 0.001씩 깎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80%가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고 신호도 없다는 겁니다. 연골의 절반이 닳아 없어져도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무릎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7명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중 89%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면 그때야 병원에 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인공관절 수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세 박동훈님은 8개월 전 최미경님과 동일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골 두께가 0.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공 무릎 수술을 예정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제게 수술 일정을 물었고 본인은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수술실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새벽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손주들과 놀이터에 갑니다. 재검사 결과 연골 두께가 2.3로 회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 있었을까요?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침 기상 후 습관을 고쳤습니다. 정확히 4가지만 달리했습니다. 기상 후 실천하던 행동 4가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값비싼 주사도 맞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시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상 후 30분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이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편하다고 생각하며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을 깨운다고 믿으며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무릎에 망치질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발을 디디지 않으십니까? 하루에 50번 이상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쿠션이 다 죽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방금 그런 기억이 생각나셨다면 여러분 무릎도 바로 지금 소리 없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동훈님 같이 여러분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기상 직후 30분입니다. 눈 뜬 후 정확히 30분만 바꿨으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온종일 무릎 상태를 결정하고 이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10년, 20년 뒤 여러분 미래를 만듭니다. 결정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무릎을 망가뜨리는 4가지 범인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박동훈 님이 극적으로 회복한 바로 그 방법, 기상 후 30분 골든타임 해결책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 의학적 증거, 그리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전부 빠뜨리지 않고 전달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놓치시면 10년 뒤 최미경 님과 같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 잠자리에서 깨어나 제일 처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 주세요. 저는 29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1800명을 초과하는 무릎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이 손상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일어난 직후 첫 30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뜹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국민이 매일 아침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의 체중의 7배 충격이 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73세 한순례님의 진짜 체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6년 동안 날마다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몸을 풀지도 않고 바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며 뿌듯하게 여겼던 그 습관 때문에 작년에 제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바로 걸었습니다. 세 번째 발을 디딘 순간 갑자기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119를 불렀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RI상 연골 두께가 정상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소 2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순례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6년간 매일 아침 몸을 풀지 않고 디뎠던 그 첫발이 무릎 연골을 서서히 갈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육도 굳어 있고 관절 윤활액도 충분히 순환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 직후 30분 동안은 무릎 관절의 윤활액 분비량이 평소의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활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발을 디디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킵니다. 한번 긁힌 연골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첫 발에 또 다른 무서운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반월상 연골에 압축 충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 결과 기상 직후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 보행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압력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조금씩 찢어집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68%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67세 정혜란님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게 활력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급하게 일어날 때는 착지 충격이 더 커져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9배까지 증가합니다. 치솟은 압력 때문에 연골이 순간적으로 압축되었다가 다시 팽창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국 미세골절성 관절염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첫 발까지 급하게 디디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8배까지 폭등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무릎 연골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연골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손상된 연골이 3개월이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70대가 되면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침에 입힌 손상이 평생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10회 반복하십시오. 최소 10분 후에 일어나시고 첫 발을 디딜 때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10초간 서 있다가 걷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깨어나서 최소 10분은 침대 위에서 무릎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 첫 발이 여러분의 무릎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첫 발을 어떻게 디디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 식탁 의자에서 일어날 때, 사무실 책상에서 일어날 때, 차에서 내릴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하루에 최소 40번에서 60번을 앉았다 일어납니다. 전 국민이 매일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에 체중의 9배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72세 윤미자님은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70번 이상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체중의 9배 압력이 실렸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몸을 숙여서 일어났던 겁니다. 놀랍게도 작년 겨울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도 신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놀라서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정상인의 18%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엑스레이 결과 연골 간격이 정상의 6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인공관절 수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기계 관절로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이 무릎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50번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년을 계산하면 18만 2,500번입니다. 18만 번이 넘는 충격이 무릎 연골을 직접 때립니다. 세계 정형외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무릎 안전 압력이 체중의 2배인데 잘못된 자세로 일어나면 하루 안전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해 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연골 세포들이 눌려서 납작해집니다. 우리 몸은 이 압력을 분산시키려고 관절액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관절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릎이 붓고 뻣뻣해집니다.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로 일어나는 동작이 무릎 연골 세포 안쪽까지 압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70세 강인숙님의 경우를 보시면 매일 의자에서 50번 이상 일어나셨는데 무릎에 석회화 현상이 생겨서 재외래로 오셨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골극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생기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어나는 방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고 일어나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어나기, 반동을 이용해서 벌떡 일어나기 모두 숨은 압력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압력이 12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74세 박정수님은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20번씩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쪼그린 자세에서 일어나면 반월상 연골이 눌려서 변형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압력이 무릎 관절 안으로 강제로 전달되면 연골이 스펀지처럼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든 연골 속 윤활액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윤활액이 없으면 연골끼리 직접 마찰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다른 연골 자리에는 딱딱한 뼈가 자라나고 무릎이 변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팔걸이를 짚으십시오. 팔의 힘으로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다리를 펴십시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는 벽이나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쪼그려 앉기는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물건을 집을 때는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숙이거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50번 반복하는 그 동작이 무릎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제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운동부터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벅지가 뻐근하면 바로 걷기 시작, 무릎이 뻣뻣하면 바로 스쿼트, 헬스장 가서 바로 기구 탑승. 준비 운동? 시간 아깝다고 건너뜁니다. 건강을 위한 거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무릎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환자 진료를 통해 수없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30 직장인들이 매일 반복합니다. 점심시간에 산책, 퇴근 후 헬스장, 주말 아침 러닝. 모두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합니다. 76세 유재식님의 충격적인 실화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24년간 매일 아침 준비 운동 없이 한강변 걷기를 하셨습니다. 의사 상담 없이 본인 판단으로 하셨는데 하루에 5km씩 걸으셨으니까 한 달이면 150km, 1년이면 1800km가 넘게 걸은 셈입니다. 놀랍게도 작년 가을에 갑자기 무릎이 붓기 시작하더니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제 병원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해 보니 무릎이 거의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 없는 운동이 무릎을 파괴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의 윤활액 분비가 평소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활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연골이 마른 상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른 연골은 갈려 나갑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무서운 직접적인 연골 손상이 있습니다. 74세 이영자님은 관절에 좋다며 매일 준비 운동 없이 계단 오르기를 500개씩 하셨는데 제가 MRI를 찍어보니 연골 세포의 DNA 자체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없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은 연골 세포들이 쌓여서 무릎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운동하면 염증 반응이 15배로 증가합니다. 72세 박은희님의 경우를 제가 진료했는데 매일 준비 운동 없이 등산을 하셨습니다. 운동 부족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염증 물질이 생성됐습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무릎에 집중되어서 활막을 하나씩 손상시켰습니다. 제가 진료한 달리기나 점프 같은 충격 운동을 준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세 최선미님의 끔찍한 경험담을 제가 직접 치료했습니다. 공원에서 하는 아침 체조 동호회에서 20년간 준비 운동 없이 줄넘기와 스쿼트를 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활발해 보여서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셨죠. 놀랍게도 작년 건강검진에서 제가 MRI를 찍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았고 연골 균열이 17군데나 발견됐습니다. 준비운동 없는 운동에 들어있는 충격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운동 없이 조깅 한번 착지할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6배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충격은 윤활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됩니다. 연골이 순간적으로 눌렸다가 펴지는 과정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미세 균열이 생깁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끔찍한 관절액 고갈 현상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준비운동 없는 운동 중에는 관절액 생성이 평소의 30%밖에 안 된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73세 조명혜님은 매일 준비운동 없이 맨몸 스쿼트를 100개씩 하셨는데 제가 진찰했을 때 무릎 연골 사이 관절액이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관절액이 없으니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운동은 절대 준비운동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10분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을 풀어주십시오. 제자리 걷기, 무릎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를 각 1분씩 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이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이 제 경험상 무릎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운동 전 10분 준비 운동, 이것만 지켜도 무릎 수명이 10년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하시는 그 운동이 무릎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운동화 밑창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십시오. 푹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면 쿠션이 죽은 겁니다.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플랫 슈즈나 로퍼를 신지 않으십니까? 실내에서 바닥 딱딱한 실내화를 신지 않으십니까? 전 국민이 365일 신는 신발들입니다. 20대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발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에 3배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8세 송현주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생활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쿠션 없는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이른 봄, 집 안에서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삐끗한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한쪽으로 심하게 닳아 있었던 겁니다. 슬리퍼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6도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X자형 또는 O자형 변형을 가속화시킵니다. 저는 즉시 신발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비만 18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 기간만 2주였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충격적인 건 신발만 바꿔도 통증이 50% 줄어든다는 겁니다. 쿠션 죽은 신발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양대병원 스포츠의학과 연구 결과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 연골이 조금씩 긁히면서 손상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더 무서운 각도 변형이 있습니다. 73세 이순덕님의 경우를 보면 젊을 때부터 플랫 슈즈를 고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플랫 슈즈를 신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플랫 슈즈 때문에 무릎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연골이 한쪽만 닳고 있었거든요. 신발이 무릎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쿠션이 없으면 충격이 직접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에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중된 근육은 약해지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은 근육은 무릎 관절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결국 연골이 직접 충격을 받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 관절의 정렬이 틀어집니다. 정렬이 틀어지면 연골이 고르게 닳지 않고 한쪽만 닳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편측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대한슬관절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쿠션 없는 신발을 1년 이상 신는 사람들의 무릎 손상률이 일반인보다 4.2배 높다고 합니다. 71세 배수진님은 집에서 쿠션 있는 실내화를 신었지만 6개월마다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신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쿠션도 수명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쿠션이 70% 이상 압축되어서 충격 흡수 기능을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화는 6개월마다 교체하십시오. 쿠션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딱딱하면 즉시 버리십시오. 집에서는 쿠션 있는 실내화를 신으시고 슬리퍼는 완전히 버리십시오. 여성분들은 플랫 슈즈 대신 23cm 굽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십시오. 하이힐은 5cm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발 깔창도 중요합니다. 무릎 전용 충격 흡수 깔창을 넣으시면 충격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 쿠션 체크와 6개월 교체, 이 두 가지가 무릎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이 365일 신는 그 신발이 무릎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4가지 습관이 무릎을 파괴하는 과정을 모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무릎을 살릴 수 있는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동훈님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제가 직접 치료하면서 목격했습니다. 8개월 전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87까지 올라가서 제게서 인공관절 수술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10 이하인데 거의 9배가 넘었으니 무릎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동훈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제 지도를 따라 아침 습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시킨 일이 기상 직후 잠자리에서 무릎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걷는 게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에 자극이 가면서 윤활액이 부드럽게 분비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고 오히려 경직될 수 있습니다. 3초 동안 굽히고 2초 멈추고 3초 동안 펴는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무릎 주변을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도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릎 관절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윤활액이 관절 구석구석 퍼집니다. 무릎은 이 윤활액을 이용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영양을 받아들입니다. 이 소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가 29년간 배운 핵심입니다. 4달 후 첫 번째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62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개월 후에는 38, 10개월 후에는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단,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제 같은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매일 아침 무릎 상태를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붓기가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뻣뻣한지 체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75세 김현숙 님도 제 환자였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제 지도대로 일어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반드시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팔의 힘으로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리고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펴도록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은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이용하도록 제가 처방했습니다. 5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70% 줄어들었습니다. 팔걸이를 짚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가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50번 일어난다면 50번 모두 팔걸이를 짚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 9,000kg의 충격을 무릎에서 팔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까? 72세 장명혜님은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했습니다. 평생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내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운동 전 반드시 10분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제자리 걷기 2분, 무릎 굽혔다 펴기 2분, 발목 돌리기 2분, 팔 돌리기 2분, 전신 스트레칭 2분. 이 순서를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60%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본 가장 빠른 회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운동 10분이 10년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준비운동을 몇 분 하셨습니까? 70세 안정희님은 제 지시대로 신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전부 버렸습니다. 쿠션 있는 실내화로 교체했습니다. 운동화도 6개월마다 새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전용 충격 흡수 깔창도 넣었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이제 이 4가지를 아침 30분 동안 어떻게 실천할지 제가 설계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은 제가 만든 순서대로만 움직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무릎 스트레칭을 10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 굽혔다 펴기를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양쪽 다리 각 10회씩 3세트를 하십시오. 무릎 주변을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르게 일어나기 연습을 5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양쪽 각 10회씩 돌리십시오. 천천히 일어서서 제자리에 10초간 서 있으십시오. 다시 앉았다가 팔로 침대를 짚으며 일어나는 연습을 5회 반복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준비 운동을 10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전신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신발 체크와 최종 무릎 점검을 5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을 신발의 쿠션을 손으로 눌러 확인하십시오. 딱딱하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무릎 주변을 다시 한번 가볍게 마사지 하십시오. 붓기, 열감, 통증이 있는지 최종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총 시간이 정확히 30분이 됩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29년간 연구해서 만든 최적의 루틴입니다. 제 진료 경험상 이 30분 동안 무릎 혈류가 크게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강조하듯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천천히 몸을 깨우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30분에 걸쳐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움직이면 제가 진료하면서 본 것처럼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제가 권장합니다. 심호흡을 20회 정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30분 동안은 제가 강조하듯 스마트폰도 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보지 마십시오. 그저 내 몸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디가 불편한지 제게 오셨을 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제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30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살리는 4가지 아침 루틴을 모두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먼저 무릎 스트레칭을 하세요. 둘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팔걸이나 손잡이를 짚으세요. 셋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하세요. 넷째, 쿠션 죽은 신발은 오늘 바로 버리고 무릎을 살리는 신발로 바꾸세요. 이 간단한 4가지 습관이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제 환자들처럼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석 달 후면 뻣뻣함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붓기가 없어지고 1년 후면 MRI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하고 중단하시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처방을 내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석 달은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제가 MRI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릎은 회복이 더딘 관절이지만 제 환자들이 입증하듯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당부드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9년간 정형외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무릎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첫 발을 바로 디디지 마세요. 천천히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세요. 준비 운동 없이 운동하지 마세요. 쿠션 죽은 신발을 신지 마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제 수술대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무릎을 망가뜨리면 제가 진료하면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통증이 옵니다. 계단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걸을 때 찌릿찌릿합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붓습니다. MRI를 찍으면 연골이 닳아 있습니다. 정상은 3인데 0.5로 줄어듭니다. 0.3 이하가 되면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은 일주일 입원에 3개월 재활입니다. 제 수술대에 누워서 전신 마취를 하고 무릎을 열어서 망가진 관절을 제거한 후 금속과 플라스틱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수술 후에도 제가 봐온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공관절은 15년에서 2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고 쪼그려 앉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르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무릎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붓기가 없어지고 뻣뻣함도 사라집니다. 계단을 가볍게 오를 수 있고 쪼그려 앉아도 괜찮습니다. MRI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병원 올 일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합니다. 80대, 90대까지 제 수술실이 아닌 공원에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관절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거나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비극을 제가 전해드린 아침 30분만 챙기셔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기와 체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전달드린 아침 습관을 수정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튼튼한 무릎,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를 제 수술대가 아닌 건강한 삶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무릎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